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때 내려서 오늘은 장중에 191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8일째 달려주던 코스닥도 오늘은 9일 만에 조정인데요. 양증시 모두 기관만 팔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나흘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0.8% 내리면서 192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 잠깐 상승 전환해서 1947포인트로 오르기도 했지만 기관이 매도 전환하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1910선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1,800억 원 정도 매도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매수합니다. 870억 원 정도 매수고요. 개인 쪽에서 12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해서 현재 1,100억 원 정도, 프로그램 통해서도 1,7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입니다. 지수는 현재 17포인트 내린 1,9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어제까지 8일째 달려주던 코스닥도 오늘까지 상승은 좀 무리였나 봅니다. 오늘은 0.4포인트 내려서 491포인트인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10시 구간 하락 전환한 이후에 현재는 기관만 팔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전환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27억 원. 무엇보다 개인 쪽에서 어제 이어 오늘도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13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490선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4포인트 내렸고요. 49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해서 2원 80전 오른 1,133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뚜렷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코스피가 하락폭을 확대하자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1,131원에 출발한 이후에 1,133원대로 상승폭 소폭 늘렸습니다. 현재는 2원 80전 오른 1,133원 9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을 먼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뉴욕 증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애틀랜타 연은 총재 3차 양적 완화 반대 발언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해외 이슈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나온 주요 이슈를 보면 일단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2,200억 위안화를 경기 부양하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9조 원 정도 되죠. 예전에 한 2조 위안 정도를 경기 부양할 거다. 뭐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고 일단 지금 39조 원 정도가 경기 부양책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지금 점심시간인데 약간 하락 마감했죠. 항상 보면 우리나라 장 끝나고 움직이던가 2시에 점심시간 끝나고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차까지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스페인이 국채 발행을 45억 유로를 12개월하고 18개월짜리를 잘 입찰을 했습니다. 오히려 모집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ECB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상한선 도입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분데스방크에서는 반대한다 얘기했고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ECB 집행위원 중에 한 분이 독일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뭐냐면 ECB가 결국에서는 국채 수익률 상한선을 도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유로존은 상승에서 끝났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 시장이 넘어가면서 미국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장중에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통화정책의 과도한 의존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13,300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난번 고점 부분까지 갔었다가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상승이 유효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꾸준한 순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90억을 사고 있고, 선물의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1760억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7조 한 3천억 정도를 한 15거래일 사이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로 보면 1890부터 1940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지수는 1926포인트죠.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들어왔을 때 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 얘기는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눌러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고점에서 공매도 쳤던 물량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서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 누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들이 들어온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주가가 전혀 상승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적으로도 본다면 환율을 외국인들은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1133원인데 일반적으로 그 환율이 높은 데서 외화가 들어오면서 환율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온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환율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주식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식을 올려서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다시 환율에서 물량이 나가면서 다시 환차익을 얻어가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인데요. 지금 1130원이면 사실 굉장히 고점입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점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환율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아직도 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오랜 기간 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 적어도 1,000원 정도, 1,050원이나 1,03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주식을 덤핑에 쇼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려서 물량을 뭐 완전히 털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조금 힘들지만 이유 없이 하락하고 있어서 힘든 부분은 있지만 견뎌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 890억 사고 있고요. 개인이 1,100억을 사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기관이 1,870억을 팔고 있는데 기관이 왜 파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펀드 환매 물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관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을 들어왔을 때 같이 끌어올려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쇼커버링을 높은 가격에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매물주의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유로존이 1월달, 2월달에 그 들어왔던 단기 자금은 그 시점에 유로존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돈이 단기적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의 위치는 유로존 문제가 해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마저도 국채 발행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것은 단기성 자금에서 장기성 자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거의 어떤 선행에서 학습 효과에 맞춰서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위험한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에서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은 버텨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모습을 보면 관심 종목에서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좀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한 8만 주 이상을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그 종목에 있어서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삼성전자를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매수했던 물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 890억이라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그 금액과 지금 들어온 현물 금액이 다 여타 종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조만간 용수철처럼 튀기 위해서 물량을 저가에 매수하는 걸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들이 지금 보면 매수하는 종목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쪽에 몰려 있고요. 건설업에도 한 1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통신업 쪽에서 170억 정도, 그 다음에 의약품에서 39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화학하고 그 다음에 운송장비에서 한 300억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만 한 12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가 8만 주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 금액이 딴 종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다음에 나중에 종목들이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고요. 기관들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쪽에서 한 20억, 그다음에 운수창고, 그다음에 금융업 쪽에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화학업종하고 철강,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 그다음에 운송장비업 쪽에서 집중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펀드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계속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플랜A 연구소 황규섭 팀장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바로 종목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그 사파이어 테크 놀래지라고요. 네. 25%거든요. 네, 매수하신 가격은요? 52,800원이요. 52,800원에 얼마 전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 매출했습니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접수 받았고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안내비요. 안내비요. 매수하신 네.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122,200원이에요. 네, 25%요. 25% 사파이어 네네. 테크놀로지와 같은 비중이시고요. 네네. 122,200원이라고 하셨고요. 네. 포트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고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 매수하신 가격은 52,800원이라고 하셨고요. 안랩은 역시 마찬가지 비중 25% 비중으로 매수하신 가격은 122,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은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랩하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요 두 종목 일단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예, 예. 일단은 어느 것부터 보는 게 좋을까?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부터 먼저 좀 볼게요. 네네. 예, 예.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떤 사시게 된 간단하게 좀 목적이라도 있는 게 있나요? 옥정놓고 그 주위 사람이 뭐 좀 네.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고 한번 사과하기 위해서 한번 좀 들어갔는데 사고 나자마자 좀 늘목이 나오네요. 그게요. 네. 눌림목이 사고 나서 항상 그렇죠. 사고 나서 잘 가면 좋은데 꼭 사고 네. 나면 눌림목이 나와서 좀 안 좋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그 주위에 어떤 추천을 좀 사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내용을 모르니까 조금 불안하실 것도 같아요. 예, 그쵸. 그 정확한 예. 내막을 잘 모르니까요. 이게 뭐,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아이폰 같은 경우 앞에 그 터치 패널 앞쪽에 그 유리잖아요. 예, 예. 근데 강화 유리 기판인데 그게 뭐 플라스틱 그게 뭐 사파이어 결정체로 뭐 대체가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요 회사하고 한솔 테크닉스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그 아이폰과 그 아이폰과 스마트폰 같은 게 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강화 유리하고 그 터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커버 글라스 좀 플라스틱으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 유리하고 커버 글라스 플라스틱 사이에 그 어떤 터치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파이어 결정체를 쓰는데 그걸 이제 그냥 아예 강화 유리를 빼고 플라스틱하고 방금 말씀드린 사파이어 결정체 이 두 개 가지고 이렇게 그 대체를 할 거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가 되는 게 앞으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은 그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휘는 핸드폰 아시죠? 삼성에서 현재 네. 계속 얘기 나오는 거.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사파이어 그 플라스틱하고 사파이어 결정체로 이렇게 앞에 터치 패널 유리를 대체를 했을 때 수혜가 내는 회사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하고 한솔 테크닉스하고 이 두 회사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인곳을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재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무슨 회사죠? 그 자회사 하나 편입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 LED 칩에 올려야 되는 사파이어 웨이퍼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두 회사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지금 현재 요 종목이 그 LED 지금 현재 LED 그 부품들이 다 안 좋잖아요. 네. 다 안 좋은데 그거를 LED 장비하고 LED 재료주하고 나눠서 봐야 돼요. 장비는 현재 그 LED 제조 장비 수주가 안 되니까 현재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LED OLED LED 재료 재료이기 때문에 좀 그 달려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지금 리스크가 뭐냐면은 그 사파이어 결정체를 가지고 강화유리를 대체를 했을 경우에 이 회사로 결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지금 35,000원에서 52,000원까지 잘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리스크 요인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파이어 결정체를 했을 때 그 결정체를 만드는 원료 회사가 이 회사로 설정이 될지 안 될지 그 리스크만 일단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요 회사는 주가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뉴스를 빠르게 접하기 힘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우리 같은 뭐 개인들이야 뭐 그런 그쵸. 접하기가 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좀 기관 수급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관 수급 보면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6월 18일부터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화면에 이게 아래쪽에 초록색 선이 기관 수급입니다. 어차피 HTS 보실지 아니시니까 요거는 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면은 기관이 매도 전환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요 회사 지금 올라가는 게 강화유리 그 대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 대체 기대감 이후에 실질적으로 채택이 된다면은 기관들이 더 강하게 들어올 거고, 그게 결정이 안 된다면은 얘네들이 매도 전환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거 없고 일단 그 소식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개인 투자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눈치는 기관 수급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격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전후에서 일단 지켜준다면 좀 일단 가져가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대신에 기간이 조금 매도 전환되면은 그때 가서 좀 매도 타이밍 전후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갖고 계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회사 그 예. 전망은 어떻습니까? 회사 자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잘 보세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죠. 네네. 근데 사고 나서 주가가 못 가면 나쁜 회사가 되겠죠. 똑같아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 LED 사파이어 인고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LED 결정체를 그 만드는 유일한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회사 내용만 보면은 우리나라 독점이고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좋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 단지 리스크적인 관점 본다면은 LED 업체들이 지금 현재 부각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화유리에 대한 대체 부분이 실질적으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그 회사 가치만큼 주가가 가주면은 더 좋겠죠. 금상첨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기관 수급 보면서 요거는 5만 원 지켜주는 선에서 조금 한번 가져가보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가지고 계시다가 어차피 HTS 보실 줄 아시니까 기관 수급이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매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넷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떤 기대감은 남았죠. 아직 대선에 대한 기대감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아직 그 대선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을 안 했죠. 어떤 어느 정도 마음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주가가 안 빠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자 어디부터 올랐냐면 이게 2만 원부터 한 16만 원까지 이게 솔직히 너무 8배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다는 것 자체가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선 테마가 들썩거려도 자, 잘 보세요. 안내비 현재 8배 갔죠. 그리고 그 뭐죠? 다른 거 써니전자. 그건 아직까지 가죠. 지금 보면 1,000원부터 지금 9,800원까지 아직까지 날라오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선 테마를 노려요. 그리고 안철수 좀 노릴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격 측면으로 봤을 때 써니전자를 올리는 게 낫겠습니까? 안철수 안내를 올리는 게 낫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세력이라 쳤을 때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저 같으면은 안내볼 선택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12만 원짜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9,800원짜리를 올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안내 같은 경우 먼저 주가가 갔고 이후에 대안으로 선택한 게 써니전자로 현재 날아가고 있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말씀은 건 맞습니다. 테마주는 항상 뭐 노려야 된다고요? 대장주 노려야 되죠. 예. 그래서 안내분 맞습니다. 안내분 맞는데 지금 어쨌든 가격 측면을 봤을 때 안내비 어찌고 본다면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일단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행보만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불안한 말이에요. 에이, 지금 행보하는 것도 지금 다행이라 생각하셔야죠. 예. 행보하는 것만 해도. 자, 잘 보세요. 잠시만 뭐가 있을까요? 딴 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잘 보세요. 그 문재인 거 볼게요. 바른손이라는 종목 볼게요. 바른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날라갔다가 지금 요 가격증 크게 받았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안철수 보세요. 안넷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증 그렇게 나왔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들이 누가 봐도 잡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네. 바른손 같이 가격증 크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행보를 하니까 단지 지루할 뿐이지 이거는 아직 가격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어쨌든 11월 달, 12월 달인데 일단 그때까지는 한번 갖고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갖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전에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은 한 10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묶어둘 것 같아요. 가격을. 만약에 제가 세력이란 전제 조건을 깔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가격이 한 11만 원까지 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일단 한번 갖고 가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떤 얘기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써니전자 같이 다시 한번 날아갈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은 적어도 손해 안 보고 팔 가능성은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둘 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안내 둘 다 일단은 좀 가져가 보는 쪽으로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예. 나중에 고맙습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363번님께서 태용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9,18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15%.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고 또 추가 매수할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태용 2363번님의 종목 살펴볼까요? 네, 태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풍력 발전에 관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풍력이라는 거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거 자체가 뭐 비슷한 종목으로 OCI가 있겠죠. 태양광 대장주 OCI가 있겠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유럽의 위기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해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9,180원이시고 지금 오늘 가격대가 1.3% 정도 하락해서 18,500원 선 그려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가져가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전방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부터 계속 꺾이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기업을 추가 매수해서 아직까지 뭐 바닥에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저점이 왔다고 바닥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전방 산업이 좋아지지 않는데 회사 실적도 나아지지 않겠죠. 그럼 앞으로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모멘텀밖에 없는데 그 모멘텀 또한 전방 산업의 악재로 인해서 지금 부재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좀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지금 상황에서 17,000원 그려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 나와 봐야 2만원 선 안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는 것은 이렇게 추가 매수를 꼭 하셔야겠다면 이렇게 17,000원 선에서 바닥을 그려주고 있다가 이 바닥을 확인하고 몇 번의 출렁임이 찍죠. 그러고 나서 이평선들이 돌아서는 시점, 그 시점에 재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좀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웅 첫 번째 문자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SMCNC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신 가격이요. 살펴볼게요. SMCNC 매수하신 가격은 4,600원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매도를 해야 할지 이 시점에서 보유를 해야 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건 조금 막차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막차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변동 많이 오는 상황에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찜찜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될까요? 항상 불꽃은 항상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죠. 마지막 불꽃이 화려한데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가도 뭐 시세 초기에도 만약에 강하게 가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어떤 시세의 어떤 마지막도 항상 불꽃처럼 화려하게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종목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항상 요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비교가 좀 되진 않겠지만은 화면을 보세요. 기존에 이렇게 완만했던 추세가 있죠. 기존의 추세를 깨게 되면서 이후에 요 부분만 딱 볼게요. 요 부분만. 요때 당시하고요. 그리고 요때 당시하고 기울기하고 캔들 길이를 보세요. 틀리죠.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는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어떻게 돼요? 캔들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죠. 요게 마지막 불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리고 리노스라는 종목도 볼게요. 리노스라는 종목인데 잘 보세요. 요것도 마지막이죠. 완만하게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갭으로 띄워가지고 갭상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가가 꺾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은 가격 측면을 본다면 1,700원에서 2,500원까지 올라갔는데 2,500원이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의 랠리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SMCN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만약이라도 요 부분에서 만약에 의뢰를 하셨다면은 아직 시세 초기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조정을 위해서 뭐 매도를 하지 아니면 더 갖고 와야 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잘 보세요. 1,000원이란 가격대에서 현재 4,500원, 지금 현재 450%가 올라갔어요. 450%가 올라간 상황 속에서 요때 시세 초기에 나타났던 변동성 확대가 요 부분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어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이제부터는 조금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게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잠깐 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의뢰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목 의뢰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4,600원에 어떻게 할 거 이렇게 매도하실 생각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단기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요걸 추세적으로 갖고 들어가신 분이란 겁니다. 그렇다면은 추세적으로 갖고 들어가기는 이 종목 지금 이제 자리가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아래 꼬리를 다는 게 이건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억지로 누군가 주가를 아직까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 한번 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600원인데 지금 조금 손실인데, 만약에 내일 쪽에서 오늘 종가보다 아래쪽으로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내일 쪽에서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아래쪽으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당기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위쪽에서 종가 쪽에서 좀 수익 실현하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서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아래쪽에 출발하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부터 밀리게 된다면은 그냥 미련 없이 내가 좀 늦게 샀구나, 늦게 타이밍을 잡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SMCNC 답 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솔브레인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32,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40% 비중이신데
3년째 보유 중이시래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비중을 축소해 볼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네. 투자자님 정말 좀 장기 투자 좀 하시는 것 같은데 3년이라면 참 긴 시간 보유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전방 산업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좀 떨어졌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이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좀 앞으로 전방 산업이 좀 투자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비중이 40%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보유 기간보다는 비중이 좀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이나 보유를 하셨고 비중이 40%시면 지금 이미 곧 3년이면은 이미 최고점을 맛보았고 그 다음에 내려온 동안 좀 마음이 좀 아프셨을 텐데 그 최고점 맛본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중은 좀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 예전에 기관들이 좀 팔아가지고 투신권에서 지금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고 연기금에서 그 매물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좀 약간의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 성향 자체가 이렇게 3년 동안 끌고 왔다는 것은 회사에 믿음이 있고 회사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매물대이 38,000원에서 4만원 선 이게 차트 좀 줄여서 길게 보시면 큰 매물대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한 10% 정도 비중을 줄이신다면 지금 가격에서 이 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 이 가격대에서 38,000원에서 4만 원에서 이 큰 매물대를 계속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 비중 한 10% 정도 줄이셨다가 이 종목으로 정말 내가 뭐 끝을 보겠다. 이 종목으로 한번 큰 수익을 내보겠다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21선 다시 내려왔을 때 한번 놀림목 주고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강하게 네. 돌파했을 경우에는 가져가시되 두세 번에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쯤에서 계속해서 그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돌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1선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 11선과 21선 사이인 34,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10% 비중 줄이셨다가 예. 이동평균선 방향 한번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들고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브레인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황규섭 팀장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더 큰 수익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후성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7,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비중이 25%신데 지금 시점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6,000원 아래거든요. 7,000원까지 매수고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후성이라는 종목하고 좀 가격이 많이 낯이 좀 익네요. 일단 이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얘기 좀 딴 좀 셀게요. 자, 176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 올라오게 되면서 기관들이 어떤 업종 샀습니까? 조선, 건설, 은행, 화학 샀죠. 그러면서 시장 올라왔죠. 자, 잘 보세요. 중요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후성이라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후성이라는 종목의 섹터가 어디입니까? 화면 보시면은 화학이죠. 후성이 냉매가스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죠, 최근에. 시장 때문에 같이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은, 자, 잘 보세요. 6,000원 저항되고 있는데, 시장도 1960포인트 저항되면서 동반적으로 조정받죠. 자, 요거 시장 차트 잘 보시고, 후성 차트 잘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고, 시장 조정받으니까 동반적으로 지금 현재 후성 같이 조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다시 반등을 줄 때, 요 종목이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은, 순수하게 어떤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보다는 화학 섹터에 이 회사가 속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7,000원까지 어떤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2차 전지라든지 어떤 반도체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어떤 냉면가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올라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간다 안 간다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1차적으로 시장 때문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시장 때문에 또 올라가겠지만은 추가적으로 7,000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부각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건 누가 봐도 기정사실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7,000원 갈 수 있겠죠. 7,000원 갈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 추가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시장이 지금 구간에서
모르겠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끝이 날지 1960하고 1920에서 기간 조정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1900포인트 리타라는 가격 조정이 나올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시장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900포인트 리타락이 되면서 동반적으로 후성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요거는 5,000원 아래권 가격 5,500원 아래권 가격까지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물타기 하는 이유가 어쨌든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500원 아래쪽으로 가격을 주게 된다면 그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시장이 좀 기간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5,500원 지켜주게 된다면은 그 위쪽에서 반등을 줄 때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참아보시고 시장이 좀 후가적으로 가격정을 받는지 아니면 기간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올라가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물타기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 물타기를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5,300원 정도, 5,300원 전후 정도에 한번 욕심을 내보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한 6,500원까지는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6,500원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후성이라는 종목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반등을 주게 된다면 위로 올라갈 일이 더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셨을 경우에는 어떤 매도를 위한 활용보다는 어떤 장기적으로 갖고 오게 어떤 포석으로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덧붙여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후성까지 상담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글로비스요. 네, 현대글로비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들어볼게요. 22만 원에 50%. 22만 원의 비중이 50%시고요.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네, 호텔 신라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49,000원에 30%. 49,000원의 비중이 30%시고요. 두 종목이 예. 조금씩 좀 손실 중이신데요. 자세한 상담 드리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마찬가지로 두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호텔신라 30% 비중, 매수하신 가격은 49,000원, 현대글로비스 50% 비중으로 담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2만 원이십니다. 이 두 종목은 옆에 계신 황교섭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랑 호텔신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 죄송하지만 자금의 성격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신 자금인가요? 아니면 좀 중장기로 들고 가실 수 있는 자금인가요? 자금은 그렇게 뭐 바쁜 건 아니에요. 아, 장기로 그러시다면 갈 수도 있고 네네. 중장기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다면 종목 선택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나 호텔신라 모두 우리나라 대표 업체들이고 꾸준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제가 왜 단기적인 자금이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금이나 여쭤봤냐면은 이 두 종목 모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을 높이고 있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럼 현대글로비스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저점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악재라고 한다면 노르웨이 비렘슨이라고 현대글로비스의 2대 주주였는데 거기서 이제 블록딜 물량을 좀 내놨습니다. 하지만 블록딜 물량이 그날 종가보다 한 4%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좀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회사에 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루머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하고 다시 저점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지금 4조 6천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좀 뭐 꾸준히 어떤 산업 부분에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럼 운송 부분, 모든 운송 부분들에서 지금 큰 성장세를 이루어왔습니다. 예, 예. 그렇고 뭐 기아차나 현대차 자체가 완성차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고, 현대글로비스가 있는 이런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 큰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기아차를 잡고 있는 곳이 꾸준히 커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그곳에서 참 우위를 많이 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최하는 25만 원 선이고 최고는 30만 원 선인데, 예, 예. 짧게 보지 않더라도 전 고점이 24만 원 선을 돌파해서 25만 원 선까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쭉 올라갈 수 있는 쇠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뭐 21만 1,000원 조금 손해보고 계신데,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호텔신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떨어지면서도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요새 들어서 지금 전고점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크게 좀 두 가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려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GKI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예, 예. 예,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카지노 업체들인데,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면세점 사업에 진출을 할 것이다. 예, 그런 뉴스로 인해서 좀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면세점 업체들의 면세점이 이제 가장 큰 것이 인천공항인데, 인천공항에 면세 입점한 것이 좀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내년부터. 하지만 단가 올라가는 부분과 호텔신라, 서울 호텔신라의 그 리모델링 부분은 영업이익 자체에 3%에서 4% 정도밖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급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처음에 끌어올렸고 그 물량 받으면서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끌어올린 모습인데, 너무 많이 올랐죠. 시장이 떨어지면서도 지금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아까 비중이 50%셨고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 비중이 30% 정도신데, 둘 다 비중을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주식을 거의 100% 정도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아, 한 10% 정도 현금 있고요. 10% 정도 현금이 있다면 좀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예. 때문에 혹시 비중을 줄이신다면 현대글로비스보다는 지금 모멘텀이 살짝 부족한 호텔신라를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예. 네, 명쾌한 답변 드려보셨는데요. 어떻게 예.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예. 도움 네. 많이 됐고요. 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많아가지고, 비중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유, 걱정이 많이 덜어지셨다니까 저희도 힘이 납니다. 나중에 예.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또 연락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의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3532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어제 상담 잘 받아서 오늘 이익 실현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제가 번호를 기억해 보니까 아마 어제 저희 프로그램 초반 정도에 코맥스 상담 받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오늘 6% 정도 오르던데 수익 나셨다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문의하신 종목은 파미셀인데요. 파미셀을 오늘 매수해도 될까 싶은데 어떠냐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어제 코맥스 상담해 주셨었죠? 아, 예. 네. 이번에 반등 차트 보니까 생각나네요. 어저께 했던 종목. 요거는 일단은 뭐 수익 실현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수익 실현 잘 하셨고요. 다음부터 어떤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미셀 보도록 할게요. 파미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같으면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같으면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코스닥스 지수 볼게요. 자, 파미셀이 6,000원부터 지금 이제 8,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죠. 근데 제가 오늘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박권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그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출렁했고요. 출렁이면서 조금 나은데, 자,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코스닥도 지금 이제 올라올 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자, 올해 5월 달에 한번 241선, 이거 굵은색 초록선이 241선입니다. 241선인데, 자, 5월 달에 한번 부대꼈죠.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다시 한번 부대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495포인트, 다시 한번 241선까지 와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 495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바이오 업종이에요.
자, 파미셀 그렇죠. 그리고 최근 좀 가파르게 올랐던 그 순저가의 RN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240일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호평들이 좀 올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지금 현재 그 조정에 들어갔거든요. 오늘 메디포스도 윗골이 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매수하는 거 좀 반대한다고 네.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000원 아래권까지 내려온다면 그 정도까지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아니면 차라리 8,500원을 올라타면서 좀 가는 거 보고 따라가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추가 매수, 지금 현재 매수하는 건 조금은 반대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차라리 7,000원 아래권까지 조정을 받을 때나 아니면은 8,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할 때 차라리 따라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밀셀도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미들의 큐 함께 하시면서 수익 많이 나셨다니까 덩달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유난히 이 두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 5732번님께서 펜 엔터테인먼트 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네, 보유 가능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대양전기공업입니다. 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께서 또 7992번님께서 펜 엔터테인먼트 5,5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셨고요. 2981번님께서는 대양전기공업 1,500원에 30%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분들 묶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황교섭 팀장님. 네, 일단 펜 엔터테인먼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회사를 잘 알고 좀 매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1위 업체입니다. 외주 제작 업체 중에 1위 업체고, 해를 품은 달과 적도의 남자 그리고 각시탈 지금 동시간대 1위를 했던, 지금 3번 연타로 1위를 했던 그런 드라마 제작사인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지금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게 횡보하고 있는 동안에 좀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락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 설명한 부분이 이게 하락한 부분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뉴스로는 좀 좋게 나왔으니까 기저효과에 의해서 좀 좋게 나오게 보이지만 2분기 실적이 좀 안 잡힌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송사 파업 부분들과, 그리고 생각보다 수출이 좀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많긴 한데,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매출처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SBS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주말 드라마, 그리고 다른 드라마들도 다 수주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신사옥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 임대 수익 또한 좀 3분기 이후부터 좀 잡힐 것이기 때문에 네. 좀 꾸준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비중이 좀 낮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4,500원 선 60주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선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은 좀 빨리 살펴볼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요. 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라고 본다면 방폭등 사업과, 그리고 좀 이익률이 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대양전기 같은 경우에 꾸준히 좋습니다. 지금 연기금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예. 짧게 뭐 차트 보면서 손절가나 뭐 대응 방법 말씀드리면, 예전에 횡보했던 가격인 9,500원 선 손절 가격 말씀드리겠고요. 올라간다면 12,000원 선, 가볍게 올라간다면 12,000원 선, 그리고 2차가로 올라간다면 전 고점인 14,000원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태근 팀장, 황규섭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